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일요일 저녁 인천의 작은 아파트 식탁에서 박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72살인 정희 씨는 욕실 바닥이 자꾸 미끄러워져서 손잡이를 하나 달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전화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 엄마는 그냥 계세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고 손자는 이어폰을 낀 채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진 뒤에도 한 문장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냥 계세요. 도와주겠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아들이 나를 무시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정희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네가 마음대로 정하니? 라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을 마련했는지,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정희 씨는 멈췄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아들이 내 의견과 다른 생각을 해서일까? 아니면 내 삶에 관한 결정을 나 대신 해버렸기 때문일까?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무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다른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집, 부모의 돈, 부모의 시간처럼 부모 자신의 삶에 속한 일을 묻지도 않고 대신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차이를 정확히 말하지 못해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안 들어 라는 말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자식은 억울해지고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날 정희 씨가 처음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들을 이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무엇이 아들의 선택이고 무엇이 자신의 선택인지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이 흐려지면 사랑이 있어도 서운함이 쌓입니다. 반대로 그 선이 분명하면 서로 생각이 달라도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메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결정인가? 며칠 뒤 이 질문 하나가 아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또 비슷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욕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정희 씨가 말하자 아들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것보다 다른 방식이 더 좋아. 내가 알아볼게. 예전 같았으면 정희 씨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다. 네가 뭘 아느냐. 내가 쓰는 집이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들이 지금 내 생각에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결정을 가져가려는 것인가? 정희 씨는 처음으로 둘을 나누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견을 내는 것과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서로 혼동할 때 생겼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작은 장면에서 반복됩니다. 부모가 옷을 하나 사려고 하면 자식이 말합니다. 그건 필요 없어. 이걸로 사. 병원 예약 날짜를 정하려 하면 엄마는 그냥 내가 잡아주는 날 가면 돼. 친척 모임에 갈지 말지 고민하면 거긴 왜 가가지 마. 이런 말 하나하나가 반드시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정말 부모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힘들까봐 대신 판단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긴다고 하면 거긴 오래 못 간다.
그냥 지금 회사에 있어. 손주 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너 키울 때는 안 그랬어. 자식의 부부 문제를 듣고는 네가 먼저 사과해. 그게 맞아. 부모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자신의 삶이 계속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 때는 누가 더 나쁜지부터 따지는 것보다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의 삶을 대신 결정하려 하고 있는가? 정희 씨는 그 차이를 알고 나서 자신의 지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젊었을 때 이직하려고 할 때마다 말렸고 며느리가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도 자주 의견을 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자기 일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섭섭했습니다.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말 안 하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도 자신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말을 줄였던 것은 아닐까? 이 깨달음은 정희 씨에게 의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거리를 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운전대를 잡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20살이든 70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한 가지 선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할 일, 네가 결정할 일, 그리고 함께 상의해야 할 일.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고 자식도 매번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희 씨는 아직 그 선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식의 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관계 속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정희 씨는 그날부터 메모장 한쪽에 세 줄을 적어두었습니다. 네가 결정할 일, 함께 상의할 일, 내가 결정할 일.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 속에 대입해 보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왜 자꾸 서운함이 생기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식의 인생에 속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어디에서 살지 같은 문제입니다. 부모는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까지 대신하려 하면 자식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정희 씨도 예전에는 아들이 회사를 옮긴다고 할 때마다 말렸습니다. 지금 직장이 얼마나 안정적인데 왜 굳이 옮기려고 하니? 아들은 처음에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대화가 몇 번 반복되자 어느 순간부터 결과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함께 상의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명절에 언제 만날지, 부모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서로의 일정에 영향을 주는 일처럼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통보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부모 자신의 삶에 속한 일입니다. 내 집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 돈을 어디에 쓸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시간을 보낼지 같은 문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과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정희 씨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자신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컴퓨터를 더 잘 다룬다는 이유로 은행 업무를 맡기고 인터넷을 잘 안다는 이유로 물건을 고르게 하고 운전을 해준다는 이유로 일정까지 아들에게 맞추다 보니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일까지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거 해도 될까? 이거 사도 괜찮을까? 아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두 사람 모두 익숙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정희 씨는 점점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희 씨가 처음으로 한 가지 원칙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관계의 경계선. 경계선은 자식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이 어디까지인지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이 책임지고 부모의 삶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 그리고 두 사람에게 함께 영향을 주는 일은 같이 상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분명해지면 부모는 모든 말을 참을 필요도 없고 자식도 모든 조언을 공격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무언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결정이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하지 않아도 될 말과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알아도 표현하는 방식이 거칠면 결국 싸움이 됩니다. 정희 씨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욕실공사업체 3군데 알아봤어. 내가 보기엔 2번째가 제일 괜찮아. 예전 같았으면 정희 씨는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혹은 반대로 마음에 쌓인 서운함 때문에 내 집인데 왜 네가 다 정한이라고 날카롭게 받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다른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봐 준 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쓰는 욕실이니까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고 싶어. 자료 보내주면 내가 보고 이야기할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예상하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보내줄게.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조금 놀랐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희 씨는 2가지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언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전에는 곧바로 해결책부터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오래 다닐 곳이 아닌 것 같다. 상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먼저 물었습니다. 내 생각도 들어보고 싶니? 아니면 오늘은 그냥 들어주면 될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은 웃었습니다. 엄마가 웬일이야? 정희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연습 좀 해보려고. 어떤 날은 아들이 그냥 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섭섭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경험이 필요 없다는 뜻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러나 정희 씨는 그날 정말 듣기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며칠 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순간 정희 씨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말을 줄였더니 오히려 의견을 물어보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2번째 연습은 자신의 일을 설명할 때 말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서운하면 과거 이야기까지 꺼내기 쉽습니다. 내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네가 안 그랬잖아.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수십 년의 감정이 한꺼번에 나오면 자식은 현재의 문제보다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3단계로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인정합니다.
도와주려고 한 건 고맙다. 그 다음 경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내 집에서 내가 살아갈 문제야. 마지막으로 결정을 분명히 합니다. 의견은 듣겠지만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할게. 감사, 경계, 결정.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물론 모든 대화가 처음부터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힘들까봐 하는 거잖아. 정희 씨도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괜히 선을 긋다가 아들이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알아. 그래서 네 의견을 듣는 거야. 그런데 도움받는 것하고 내 결정을 전부 맡기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화가 특별히 따뜻하게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집안을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자식을 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에서 자신이 다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관계에도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가 자신의 경계를 조금씩 세워가던 무렵 비슷한 문제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겪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68살 최성호 씨였습니다. 성호 씨는 딸과 손주를 무척 아꼈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누구보다 먼저 병원을 알아봤고 딸이 힘들어하면 필요한 물건도 보내주었습니다. 문제는 걱정이 많아질수록 말도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밥을 잘 안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간식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렇지. 잠을 늦게 잔다고 하면 애를 그렇게 늦게까지 안 재우면 어떻게 하니 학원 이야기가 나오면 그 나이에는 공부 습관부터 잡아야 해. 성호 씨에게는 모두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딸은 손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가 물으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 예전에는 1시간씩 통화하던 딸이 이제는 10분도 지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호 씨는 서운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빠한테 말도 안 하네. 그러던 어느 날 딸이야 이 문제로 힘들어 보이자 성호 씨가 또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결국 애가 힘들어진다고. 그 말을 듣던 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항상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부터 듣잖아. 그래서 이제 말하기 싫어.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 삶을 계속 평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성호 씨는 아주 작은 규칙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딸이 고민을 말하면 먼저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 의견이 필요하니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될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딸도 한동안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줘. 성호 씨는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만 하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빠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성호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존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을 부모가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이 반복해서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집을 처분하라고 압박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강제로 대신하려 한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그럴 때는 자식도 힘들겠지라고 넘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절이 필요할 수 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믿을 만한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선택을 계속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고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입니다.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서로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관계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덜 간섭하게 되고 덜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 의견이 필요할 때 비로소 다시 말을 듣게 됩니다. 정희 씨가 가장 어려워했던 순간은 아들이 실제로 자신의 결정을 대신하려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욕실 공사는 내가 날짜 잡을게. 업체에도 그냥 내가 얘기할게. 정희 씨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전부 맡기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봐 준 건 정말 고맙다. 그런데 네 선택은 네가 결정하고 내 삶에 관한 결정은 내가 하고 싶어. 아들이 아무 말이 없자 정희 씨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지내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필요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조금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정희 씨는 이번에도 바로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알아. 그래서 네 의견도 듣고 도움도 받을 거야. 하지만 마지막 선택까지 넘기고 싶지는 않아.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문장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5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나는 화가 난 상태인가?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이 일은 누구의 결정인가? 자식의 일이라면 부모가 물러설 줄 알아야 하고 부모 자신의 일이라면 부모도 지나치게 쉽게 결정권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나는 존중을 원하는가, 복종을 원하는가? 내 말을 들어라. 와, 내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넷째, 2-3문장 안에 말할 수 있는가? 말이 길어지면 현재의 문제에 오래된 서운함이 섞이기 쉽습니다. 5째, 자식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부모가 존중해달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말대로 해달라고 바란다면 자식은 금방 그 차이를 느낍니다. 존중은 반드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달라도 서로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한 가지 원칙을 더 세웠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 특히 밤늦게 서운한 마음으로 쓰기 시작한 문장은 다음 날 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문제를 말하면서 10년 전 일을 꺼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욕실 공사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감정 싸움으로 바뀝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이렇게 차분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가 경계를 말해도 계속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요한 결정을 밀어붙인다면 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필요한 도움을 함께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갈등에서는 강한 말보다 분명한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힘은 상대를 눌러 이기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선을 알고 그 선을 조용히 말한 뒤 상대가 바로 동의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정말 아들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정희 씨 자신은 이미 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정희 씨가 경계를 말한 뒤 아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빠를 때가 있었고 자기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욕실 공사 견적서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두 번째 업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정희 씨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뜻부터 찾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건가, 내 의견은 필요 없다는 건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조금 더 보고 결정할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설명도 길지 않았고 서운함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욕실 손잡이는 어디에 달고 싶어?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하나로 모든 관계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다시 예전 습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정희 씨가 더 이상 아들의 반응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전화하지 않는 날에는 친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주민센터 운동 프로그램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필요한 물건은 직접 비교해서 골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들에게 부탁했지만 부탁과 의존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아들과 통화할 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바쁘면 나중에 전화해. 나도 오늘 약속 있어. 관계에서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작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지나치게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결정하게 두는 것, 부모 자신의 인생은 지나치게 쉽게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의 영역이 겹치는 문제는 짧고 분명하게 상의하는 것.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선택은 네가 결정해. 대신 내 삶에 관한 결정은 내가 하고 싶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지내자. 이 말의 목적은 자식을 다시 부모 말에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도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언제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또 반대로 어떤 순간에 마음이 가장 서운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를 지키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보다 분명한 말이 필요하고 많은 설명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존중받기 위해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고 존중을 얻기 위해 자식을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삶을 빼앗지 않으면서 곁에 머무는 것.
어쩌면 부모와 성인 자식 사이에서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바로 그런 모습에 가까울지 모릅니다.